예, 3월 13일 금요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변인 김명섭입니다. 어제 17시 대비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현재 도내 확진자는 총 81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경남도 일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 금요일인 3월 6일 확진자 3명이 발생한 이후 토요일 1명, 일요일과 월요일은 확진자 발생이 없었고 또 화요일과 수요일은 각 1명, 그리고 어제인 목요일에도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다소 지난 일주일 동안 경남도 확진자 발생은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신천지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능동 감시, 대구 경북 지역 방문 자제,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 등으로 다가오는 다음 한 주도 방역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경남도 확진자 81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확진자 81명 중 현재 70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퇴원자는 총 11명입니다.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확진자 3명이 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분이 발열 증상이 있어 퇴원이 보류되었습니다.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린 대로 어제 퇴원자는 총 2명입니다. 이번 병원별로 분류하면 마산의료원에 56명, 그리고 양산 부산대병원에 8명, 창원 경상대병원에 3명 등이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 환자 70명 중 중증 환자는 1명이고요. 나머지 69명은 경증입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경남 확진자 81명의 감염 경로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 중인 두 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5명의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도내 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원병원에 133명, 국립마산병원에 101명, 마산의료원에 29명 등 총 275명이 현재 도내 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진주 창원 경상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12명 중 11분이 중증 환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립마산병원에 입원한 대구 경북 확진자 중에 퇴원을 위해 6명이 1, 2차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모두 음성입니다. 의료진의 최종 판단 이후 오늘 중 6분이 퇴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원이 최종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는 대구 경북과 사회적 거리는 두더라도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깝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료진과 함께 치료에 협조해 주신 퇴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국립마산병원 의료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내 잔여 병상은 마상의료원이 70병상, 그리고 통영적십자병원에 48병상 등 총 124병상이 잔여 병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감염 경로 조사 중인 72번 확진자와 84번 확진자에 대한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2번 확진자 54년생 여성으로 창녕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번 확진자는 3월 4일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3월 5일 확진자 본인 휴대폰의 GPS와 또 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고 3월 7일 카드 사용 내역과 3월 10일 GPS 자료를 각각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GPS 자료 등을 통해서 72번 확진자가 3월 1일부터 3일까지도 GS25 창녕 화항점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추가로 편의점 CCTV와 고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서 접촉자를 더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모두 5명이고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72번 확진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그 72번 확진자가 2월 19일 부산을 방문했고 또 지인과 식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지인은 3월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90번 확진자입니다. 경남 72번 확진자의 첫 증상 발생일은 3월 1일이고 부산 90번 확진자의 첫 증상 발생일은 2월 27일이라고 각각 진술하였습니다. 어제 경남 72번과 부산 90번 사이의 역학조사에 대해서 우리도와 부산시 보건당국 간의 논의가 있었고요. 최초 접촉일은 2월 19일이고 접촉일과 증상 발현일의 시차가 부산 90번의 경우는 8일, 또 경남 72번의 경우에는 11일이 되어 있어서 2월 19일 당시 서로 간의 감염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데에 양 시도 역학조사관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도는 최초 증상 발생일이 3월 1일이 아닐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와 부산시는 앞으로도 72번 확진자, 또 부산 90번 확진자에 대한 동선 등 심층 역학조사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두 사람의 감염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경남 84번 확진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번 확진자는 9일 거제시 대우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11일 오전 녹십자 의료재단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1일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을 했고 양산 부산대병원 자체 검사 결과 2번 음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84번 확진자에 대한 확진자 검체를 다시 채취하였고 오늘 오후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검사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음성이고 환자 본인에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퇴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감염 경로는 그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27명에 대해서 검사를 모두 진행을 했고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입니다. 현재 우리도는 확진자의 핸드폰 GPS 조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금일 우리도 역학조사관을 병원에 파견해 심층 역학조사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능동감시를 통해서 찾은 유증상자는 어제보다 8명이 증가한 410명입니다. 검사 결과는 392명이 음성, 1명이 검사 진행 중 17명이 검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고위험 직종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 등 총 60명에 대해서 47명을 검체 채취를 완료했고요. 검사 결과 음성 43명, 검사 중 4명입니다. 명단이 중복되거나 또 타시도 명단인 각각 1명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고위험군 종사자가 아닌 11명과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 종사자 383명은 현재 질본관리본부와 명단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자체 파악한 고위험군 종사자는 어제와 동일한 383명이고 지속적으로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소규모 거주시설 26개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26개소 69명 중 도 내에 주소지가 있는 분은 6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명의 주소지는 부산이고 현재 69명 모두 증상은 없습니다. 특히 해산되지 않았던 10개 시설의 1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9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을 했고 8명은 무증상입니다. 검사를 진행한 9명은 현재 모두 음성입니다. 그 외에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주거지 규모별, 동일 주소지별 신천지 신도 거주 현황을 면밀히 검토,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 당번 약국이 확대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도내 공적 판매처에 36만여 개의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적 판매처 중 약국이 공급 물량의 86%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에 따라 직장인들을 포함해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분들의 주말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일요일 당번 약국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15일에는 당번 약국이 총 530곳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비해 227곳이 늘었습니다. 공적 판매처 전체 약국 1258개소의 4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당번 약국의 현황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 대한 인력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도내 약국 1258개소 중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해온 수요일 121개소 그리고 목요일 127개소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고 계시는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께 감사드립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그 중복 시스템이 오늘 시범 운영을 거쳐서 3월 14일부터 운영됩니다. 기존 약국이나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신 분들은 중복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남 한국전력 등 집단시설 콜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과 홍보 그리고 직원 분리를 권고하였고 확진자, 의사 환자 또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관리 체계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지역 내 콜센터는 규모가 작더라도 현장 점검을 통해 관내 위험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코로나19 대응 컨설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 역학조사관과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시군 담당자와 함께 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감염관리 현황, 시설 환경 분석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총 3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내에는 4개의 노숙인 시설이 있는데요. 도내 4개소 노숙인 시설도 긴급 점검을 하였습니다. 입소 대기자는 별도의 임시 보호 공간에서 14일 보호 후에 입소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별도의 임시 보호 공간이 없는 한 개소에 대해서는 재해 구호 기금을 활용해 임시 보호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종교계가 영상 예배는 물론 사회적 나눔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확산이 잠시 주춤하기는 하나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확진 추세에도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 집회와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민들께서도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는 되도록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모두를 위해서 방역 지침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